미중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안보는 모든 것들을 우선을 하고, 그래서 안보 논리를 통해서 미중 갈등을 더 강화시켜야 제가 볼 땐 중국이 정책을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 물가도 잡히고 다 좋은데 최소한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보다 완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갈등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이 미중 갈등이 뭐 많은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 하지만 내년에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리쇼어링입니다. 말 그대로 밖에 나갔던 기업들을 미국으로 회귀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멀쩡한 기업이라면 미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저쪽에서 하면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에서 생산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값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미국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 설비 투자까지 해가면서 그런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보 논리입니다. 안보는 모든 것들을 우선을 하고, 그래서 안보 논리를 통해서 미중 갈등을 더 강화시켜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있으면 전쟁 날 것 같아, 나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고, 최근에 애플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도 BYD에 대해서 이 지분을 빼고 있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뭐 CIA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뭐 몇 년 뒤에 대만을 침공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계속 전쟁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실제 나든 안 나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5, 6년 이상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시간을 준 거죠. 네. 야, 곧 뒤에 전쟁이 났으니까 그 전에 빨리 나올래?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 거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걸 전략적으로 바이든이 더 이용할 거라고 보고, 아마도 내년에 물가도 잡히고 다 좋은데 최소한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보다 완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갈등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에 따른 어떤 산업별 어떤 그 명암, 그다음에 거기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은 중간 선거 이후에 뭐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도 약간 부러운 건 뭐냐면, 어차피 정책적으로 양당 힘을 합쳐야 될 거는 희한하리만큼 힘을 잘 합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양당이 합의한 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이제 야당의 힘이, 지금 공화당의 힘이 혹시 이번 의회에서 뒤집혀서 많이 강해진다라면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민주당이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공화당 쪽은 기존에 했던 전통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입장이다 보니 그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개발하자 이런 주의가 됐었을 테니까 에너지 시장의 조금 그 변화에 대해서 약간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미중 갈등 얘기해서 중국은 당대회 끝낸 뒤 경제 정책이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올 초에도 중국에서 그 동계올림픽이 있었을 때 코로나 관련 정책을 그 뒤로 풀 거다라고 했는데 안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우리 그 손 기자님 그 베이징 특파원에 있었던 송욱 기자님하고 저 이제 뭐 귀국하셔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들을 하고 그랬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볼 땐 중국이 정책을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틀어막은 이유는 정말 그 시진핑의 3연임 등극 때문에만 한 거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 때문인 것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는 중국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3연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정적들을 다 숙청을 했었던 게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전에 4대 정권 사건이 있었었죠. 링지와 사태라든가, 링지와라고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 후진타오의 저기 서기였었던,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쉬차이허우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전 군사위원회 부주석 주석이 시진핑인 거니까 부주석이면 군사에 관해서는 주석 빼고는 2인자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보시라이 사건 네. 그렇죠 저우융캉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적들을 많이 제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진핑의 요 정권 있는 거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연임이 되는 확정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정권을 확 풀어줄 개연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한 변화는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하나는 우리처럼 mRNA 관련된 백신을 맞는 경우 파이저나 모더나 이 방식의 백신을 맞아서 중증으로 갈 위험이 낮아질 경우가 하나가 될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게 아까 미국하고도 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 이 우리가 하는 코로나가 조금 더 한번 변이를 일으켜서 그 변이가 우리가 하는 오미크론보다도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독감이고 감기 수준이란 바꿀 수 있겠죠.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틀어막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저 말고도 많은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중국이라는 국가는 의료시설이 생각보다 우리보다 많이 취약합니다. 특히 후선 도시로 갈수록 뭐 대도시는 잘 돼 있다고 보지만 근데 인구가 많고 고령 연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경우 돌아가실 수 있는 인구가 150만 명 정도 얘기한다고 하니까 퍼센트는 낮을지 몰라도 이게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아마 정책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기대는 안 하고 되면 좋은 거고요. 네, 네. 되면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일단 기대는 버리고 혹시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가능성이 좀 같습니다. 낮은 쪽으로 보고 네. 계시네요. 그죠? 자, 그 한 가지 그 대중 반도체 전쟁 이제 굉장히 이제 심화되면서 오늘 그 관영 매체가 당대회 앞두고 사설을 실었는데 한번 보시면 저 읽으면서 그동안 굉장히 그 관영 매체가 되게 날서고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저기 문구를 썼는데 미국이 왜 중국의 GDP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의 발전 전략 무게 중심은 자기 초월이며 미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를 초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런 약간 원론적이면서 조금 그동안의 사설 비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의 굉장히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주 근거는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다니면서 많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한 게 물론 미국이 막으면 쉽진 않은 건 분명합니다. 저건 이제 아무래도 전쟁 나가는 애들이 진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질 걸 알면서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중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려면 자유스러워야 되잖아요. 중국 돈이라는 걸 어디 가서도 통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역에 대해서도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가면 갈수록 중화사상 그것도 또 사회주의가 더 격화되는 즉 우리가 기존에는 사회주의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본주의를 계속 가미해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뒤로 후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공동부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면 이제는 민간 기업보다도 국유 기업들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후퇴하거든요. 과연 전 세계는 유럽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후퇴하는 국가들을 세계 표준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살기 위한 어떤 정책들은 그래도 중국 나름대로 내가 최고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키워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를 결속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때하고 많이 다른 게 우리 때는 중국의 지금 어른들이죠. 이분들이 삶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되게 동경이 있어요. 한국은 되게 잘 사는 나라 그렇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반대예요. 맞아요. 얘들이 너무 달라. 얘네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국뽕이라는데 자연스러운 국뽕이에요. 뭐냐면 내가 중국이나 되니까 미국에 맞서는 거 아니겠어?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니까 미국하고 맞설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희한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뒤집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하고 중국의 젊은 친구들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저희 때만 해도 중국의
수혜를 본 사람들이 많았죠. 중국 애들은 화장품 장사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피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도 되게 크고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 애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를 했고 시진핑 주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건 내가 그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상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관련해서 계속 욱시켜주면 그죠? 미국과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으쌰으쌰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오바마가 G2라는 말을 맞는 게 그러니까요. 오히려 중국을 더 러시아가 이제 찌그러지고, 그렇죠. 예. 결집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부터 러시아. 근데 시간이 벌써 한 시간 그러니까 이거 다 너무 빨리 미국 가는데 돌아서 오늘? 사실 질문지도 안 보고 예, 그냥 남은 나라가 이렇게 좀 온 건데.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자 저희가 너무 위기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네. 좀 해봐야 될 것 앞서도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전 영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국의 파고만 넘는다라면 영국이 실수만 안 한다라면 저는 이 위기의 정점이 거의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이 위기의 정점이 끝이라는 얘기는 금리가 임기치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리지 말아야 될 만큼 왔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못 견디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그 얘기는 결국 정책에 대한 전환점이 가까웠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온 거라 지금부터는 너무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영국만 정말 잘못하지만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땐 조만간 전환점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도 알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발전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11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경기 지표들, 특히 물가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면 미국도 정책을 더 강하게 가져갈 명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또 위기설까지 나올 거니까 전체를 누웠을 때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최소한 지수 바닥은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수 바닥이 찍더라도 앞으로도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한국의 이 정도 지수면 제가 볼 때 경기 침체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빠지진 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빠진다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수 변동이 커지면서 왜냐하면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고 1999년 닷컴 버블이 끝난 이후에도 지수가 상당 기간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을 많이 키웠거든요. 이 구간이 뭐냐면 주도주가 변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들인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구간은 저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가 클라이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면서 정책적 전환점이 다가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돌아올 거로 봐서 지금 이 위기가 거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좀 더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